안녕하세요. 소심파 투자자입니다. 오늘도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 일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되시면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목: 장기 투자의 숨은 주역, 중후 장대형 시황 관련주. 장기 투자의 숨은 주역, 장기적인 산업 성장과 이익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을 조사, 발굴하여 이른 단계에서 매수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왕도이다. 장기적인 산업 성장과 이익 확대가 기대되는 기업을 조사, 발굴하여 이른 단계에서 매수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보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왕도이다. 물론 업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다. 장기 투자의 기본, 즉 주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별주의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을 중시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철강, 조선, 화학, 종이펄프, 해운, 창고 등의 시황 관련주를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하는 타이밍을 확실히 하길 바란다. 업종 투자의 색채가 좀 강하지만 시황 관련주는 장기 투자의 숨은 주역과 같은 존재이다. 장기적으로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3년 후, 5년 후 또는 10년 후 점점 더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기업을 발견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그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투자 수익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축적되어 간다. 그 점에서 중후 장대형 시황 관련주는 장기 투자자에게 상당히 잘 맞는다. 경기나 시황의 사이클은 7년, 8년 또는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되풀이 된다. 하강 사이클의 최종 국면부터 매수에 들어가 상승 사이클의 80% 부근에서 매도하면 5년, 6년 정도를 보유하는 셈이 된다. 이는 훌륭한 장기 투자이며 투자 수익도 듬뿍 얻어진다. 20년 정도의 장기 주가 동향이 나타난 차트를 살펴보길 바란다. 시황 관련주라 불리는 대형주는 10년에 한 번 정도의 리듬으로 큰 시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황 관련주의 대시세에 주가가 3배에서 5배가 된 예는 셀 수도 없다. 저가에서부터 7배, 8배의 대시세 또한 드물지 않다. 타이밍에 달렸지만 시황 관련주는 고성장 기업에 대한 섣부른 투자보다 훨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시황 관련주를 경기 순환주라고도 하는데 투자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0년 정도의 투자 리듬을 제대로 타고 간다면 충분한 투자 수익을 손에 넣을 수가 있다. 단 경기나 시세 환경에 우왕좌왕하지 않는 냉정한 판단과 단호한 행동이 요구된다. 경기 순환주 투자는 이른바 프로 취향의 투자인 것이다. 경기 순환주 투자의 포인트: 철강이나 화학, 제지, 펄프, 해운, 창고 등의 시황 관련 산업은 경기의 동향에 크게 좌우된다. 산업의 성격상 대형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불황이 오면 어려워진다. 예부터 시황 산업을 3일천하, 100일걸씩이라고 했는데 이는 좋은 시절은 한순간이고 그 다음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업태의 이미지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경기 순환주 투자의 요체가 전부 드러나 있다. 장기 투자자가 시황 관련주를 살 때는 장래의 시황 회복을 예상하고 저가에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 조심스럽게 사들인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리는가? 3일천하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불황의 장기화로 시황 관련 기업의 실적은 100일걸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줄곧 저공비행을 하고 있다. 투자자는 시황 관련주가 저가에 방치되어 있는 동안에 사들여서 오로지 그때만을 기다린다. 거기에 3일천하가 도래하면 추석과 설이 한꺼번에 온 것처럼 소란스러워진다. 그리고 잔치가 무르익은 시점에 작별을 고한다. 이것이 경기 순환주 투자의 모든 것이다. 불황이 장기화, 심각화됨에 따라
중후 장대형 산업이나 시황 관련 기업의 실적은 대폭 악화되어 일거에 적자로 전락하게 된다. 신문이나 TV에서는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불황업종으로 인정되는 등 앞날이 캄캄하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보도가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에게는 이때가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다. 경기 순환주 투자의 유일한 매수 시점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이것은 정확히 현재 일본 경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림 23에서 설명해보자. 불황이 한동안 계속되면 중후 장대형 시황 관련 기업은 고정비의 부담을 견딜 수 없게 된다. 철강, 화학, 제지, 펄프, 조선, 해운, 창고 등 모두가 자본 집약 산업으로 대형 설비를 안고 있다. 거대한 설비를 취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지불이자와 감각상각비 그리고 보수관리비가 필요하다. 불황이라고 해서 그들 설비를 놀려둘 수는 없다. 한번 운전을 쉬면 설비의 재가동에 기계의 조종 등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어떻게든 최저한의 생산을 계속하여 설비를 가동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수요는 감퇴하고 있음에도 어느 정도의 생산 비용과 재고 발생이 불가피해진다. 이 모든 것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어떻게든 이 역경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중후 장대형 시황 관련 기업은 고정비를 줄이려 한다. 주식과 채권, 기타 여분의 자산은 매각하고 불효불급한 설비나 시설도 폐기 또는 매각 처분한다. 이렇게 되면서 실적 동향은 제약을 맞는다. 앞날이 캄캄하다는 뉴스도 질리도록 반복된다. 시황 관련 기업은 몸체가 큰 만큼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단발마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느낌이다. 얄궂게도 이 시기에 주가는 바닥을 친다. 주가가 가장 합리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 시기이다. 주가는 통상적으로 인간의 욕망과 의도가 뒤섞여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단락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일도 있다. 긴 안목으로 보면 주가의 움직임은 지극히 합리적이지만 불황이 심각해졌을 때 시황 관련주 전반은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순수한 주가 동향을 보인다. 과잉 설비를 안고 경영 환경이 어려운 때이므로 인간의 욕망과 의도는 주식을 파는 쪽으로 기운다. 여기서 사볼까? 라는 식의 투자 마인드는 생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매도세에 눌린 듯 내려가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주가는 내려가지 않게 된다. 매도세가 끊기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매수세도 아주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한다. 주가는 알고 있는 것이다. 시황 관련 산업의 바닥권 탈출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시황 관련 기업의 겨울이 계속되고 있다는 등의 보도로 세간의 눈은 실업자의 증가 등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한 때에도 많은 경영자들은 곧 다가올 봄의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필사적으로 고정비를 줄이려고 노력해 왔다지만 그것은 불효, 불급의 설비와 시설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결코 주력 설비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주가는 그것을 읽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경기가 회복 궤도에 들어가면 군사를 제거한 시황 관련 기업의 실적은 급속히 회복한다. 그것을 생각하면 주가는 너무나 낮다.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방이다. 지극히 합리적인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 세상에 불경기를 반기는 사람은 없다. 불황이 계속되면 어떻게든 경기를 회복시켜 달라는 소리가 높아지고 정부는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 시작한다. 국민의 소리에 떠밀리듯 경기 대책을 일단 시행하면 도중에 그만두는 일은 없다. 반드시 경기 회복까지 끌고 간다. 요컨대 불황기의 경제는 국민의 한결같은 의지 아래 회복을 향해 매진한다. 결국 경기 회복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시황 관련 기업의 경영 환경은 일변한다. 지금까지 경영도, 재무도 상당히 슬림화되어 왔기 때문에
아주 조금 출하가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생산성은 일거에 상승한다. 손익분기점은 대폭 낮아져 있기 때문에 작은 매출 증가로도 이익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매출 16%의 증가로 이익이 60% 상승하는 상황이 돌연 도래하는 것이다. 그림 23에서 본 것처럼 주가는 이미 옛날에 바닥을 치고 있다. 평론가처럼 뒷북을 치자면 주가는 가까운 장래에 경기 회복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설명이 된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주가는 합리적인 행동을 재빨리 하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장기 투자자가 취해야 할 행동도 분명하다. 불황이 심각해지고 시황 관련 기업이 불황 업종으로 분류되어 인원정리나 자산 매각에 몰린 시점에 주식을 사기 시작하면 좋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대로 도산해버릴 것 같을 정도로 너무나 경영 내용이 나쁜 기업의 주식은 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망하기엔 너무 큰 시황 관련 기업주를 조용히 사두면 좋다. 여기까지 읽어본 여러분은 무심코 무릎을 치며 역시 그렇군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최근 1년 동안의 시황 관련주가 바로 그러하였으므로. 그러나 장기 투자자로서는 아직 초반을 파악했을 뿐이다. 더 앞으로 나아가자. 경기순환주 투자의 묘미는 바닥권에서 대량으로 사들일 수 있어 경기 회복의 조짐이 보이면 자기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가가 급상승한다는 점이다. 대형주답지 않게 가벼운 모습을 보이며 주가가 올라간다. 재미있는 것은 이제부터이다. 경기의 상승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공급 능력 증가에 대한 요청도 높아지기만 한다. 그런데 철강이나 조선 또는 중화학 공업의 설비는 1년, 2년에 신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여기에 병목 형상이 발생한다. 공급 능력의 증강이 수요의 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상태를 공급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파는 쪽 천하가 된다. 사려는 쪽은 어쨌든 상품을 갖고 싶기 때문에 파는 쪽의 요구는 뭐든 들어주자는 심정이 된다. 당연히 시황 관련 제품의 가격은 수직 상승한다. 공업 원재료나 소재의 가격이 차차 오르다가 서서히 급격한 상승으로 전환해 간다. 배의 운임 레이트도 W 자형의 상승 곡선을 그린다. 새로운 선박 건조의 수주 조건은 대폭 개선된다. 설비 가동률이 최고 상태까지 오르고 출하 가격도 대폭 상승하므로 시황 관련 기업의 이익은 곱절로 증가한다. 이익률도 높아져 재무 내용도 몰라볼 정도로 개선된다. 여기까지 오면 드디어 애널리스트가 나설 순서가 된다.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익률은 상승일로이며 재무사항도 매분기 건전화되고 있다. 어떤 투자 척도를 꺼내더라도 문제없이 사자의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다. 애널리스트가 매우 강하게 나오면 매도 준비에 들어간다. 현재 호조를 그대로 연장시켜 미래상을 그리면서 시황 관련 기업이 초우량 기업으로 변신하는 것도 꿈은 아니라는 낙관론이 나오는 것도 이쯤이다. 역시 일본은 물건을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기나 자동차, 정밀뿐 아니라 일본의 소재 산업도 세계 기업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틀에 박힌 찬사가 들려온다. 이렇게 되면 주가의 상승 속도는 맹렬히 빨라진다. 경기는 회복 기조 단계에서 최고 상태에 들어와 있고 이익은 힘차게 상승하고 있다. PER이나 ROE 등의 투자 지표를 따져보면 어느 모로 보나 아직 싸다고 판단된다. 일본 주식시장에서 매번 나오는 여기서 안 사면 언제 사나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 된다. 그러나 이 부근에서 우리 장기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을 준비해야 한다. 시황 관련 기업이 완전히 회복되고 세상의 봄을 구가하기 시작하고부터 1년, 2년이 승부처이다. 물론 매수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다. 한껏 매수해둔 시황 관련주를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에 대해 고민하여 급상승 중인 시세 전개 속에서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한껏 매수해둔 시황 관련주를 얼마나 비싸게 파느냐에 대해 고민하여 급상승 중인 시세 전개 속에서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시황 산업은 투자 지표에 집착하면 판단을 그르친다. 주가는 항상 투자 지표를 앞서간다고 머리에 새겨두지 않으면 경기순환주 투자를 할 수가 없다. 투자 척도로 볼 때 조로의 매수 시점은 우리 장기 투자자에게는 조로의 매도 시점인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